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순욱입니다. 정치 신세계 오늘은 제가 그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그 논란을 갖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여성 비하라는 측면에서 많은 비판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사를 다 보셨겠지만 여성은 술의 필수적 동반자, 권력만 가지면 미인은 절로 따르게 마련, 뭐 이런 뚝 떼놓고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종편 같은 경우는 진짜 이런 표현만 가지고 굉장히 형편없는 남자로, 인간으로 그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구하려고 교보문고 쪽을 알아봤는데 교보문고에 책이 없더라고요. 이게 논란이 되면서 벌써 책이 다 팔렸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도서관에 이제 열람을 신청을 했는데 벌써 이제 빌려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책을 구할 수 없었다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안경환 장관 후보자가 지금 쓴 책 이름이 남자란 무엇인가 라는 책인데요. 지난해 11월에 출판한 책입니다. 네, 얼마 되지 않았죠. 한 7개월 정도 됐는데요. 안경환 장관,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여러분들 뭐 대충 아시겠지만 서울대 법학과 명예교수입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당시에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냈고요. 자, 그럼 이 논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일단 확실한 것은 맥락을 거세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만 따가지고 그 책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출판사 서평, 그리고 각종 그 블로거들이 쓴 다양한 그 서평을 한번 제가 훑어봤어요. 그리고 언론 기사도 좀 찾아봤습니다. 이 책이 나왔던 시점에 나온 언론 기사도 찾아봤어요. 자, 먼저 출판사의 이야기입니다. 출판사가 공식적으로 지금 밝혀놓은 그 입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언론사에 배포한 그 서평이 있습니다. 출판사 자체적인 서평인 거죠. 이 서평을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세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남자들에 대한 약간 충고가 담겨진 책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특히 이제 사실 이 책을 쓰신 분이 벌써 이제 나이가 70이 곧 가까워지신 분이잖아요. 지금 한국 나이로 69이니까. 근데 이제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가부장제 질서, 그리고 남존여비가 좀 남아 있었고, 남자는 어때야 하고, 여자는 저때야 하고, 이런 편견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던 그런 사회죠. 사실 남녀평등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크게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한 것도 굉장히 오래된 역사는 아닙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과거 10년 전, 20년 전, 심지어 이제 30년 전으로 가면 굉장히 지금 세대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편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안경환 교수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판사 서평을 보면 그 남성의 본성, 심리,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비교 분석하고 이 시대의 바람직한 남자의 삶을 모색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의 성격은 어쨌든 남자들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은 그런 가부장 질서라든지 남존여비, 그리고 그런 시대를 살았던 남자들이 갖고 있는 여자에 대한 어떤 편견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출판사 서평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세기 사회는 날이 갈수록 기존 고정관념과 편견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가치관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하지만 변화를 인지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부족한 남자는 시대 흐름을 읽기는커녕 자기 성찰도 벅차다. 이러한 남자를 위해 저자는 인문학과 사회학을 넘나들며 21세기 남자가 갖추어야 할 남성다움을 제시한다. 자, 이 남성다움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남자들은, 저도 남자지만, 남자는 함부로 울어서는 안 된다. 용감하고 씩씩해야 된다. 특히, 저도 이제 장남인데, 장남 같은 경우는 부모님을 나중에 이제 공양해야 되고, 모셔야 되고, 동생들을 잘 보살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맏딸은 살림 미천이라는 등 그런 편견에 가득 찬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 남자들 안경환 장관 후보자처럼 나이를 많이 드신 양반들은 특히 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남자들한테 좀 잘 늙어가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은 책.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막 발전하고 있고, 특히 여자들의 남자 여자의 어떤 좀 비교 같은 걸 좀 하긴 하죠. 그래서 이걸 제가 보기엔 너무 일반화나 단순화를 너무 좀 과감하게 한 그런 측면이 좀 비판을 받을 소지가 오히려 있죠. 그런 부분은. 근데 이거는 여성 비하라든지 이런 것과는 무관한, 일반화의 어떤 오류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은데요. 어쨌든 남자들은 남자도 용감하고 씩씩하라 그러는데, 남자도 굉장히 불완전하고 나약한 인간이에요. 그죠? 그 인간의 본성을 빨리 받아들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막 권력을 추구하고, 또 막 어떤 영웅, 남자들 무협지, 대하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사극 같은 거. 칼싸움 하는 거 좋아하고, 전쟁 영화 이런 거 좋아하고, 남자들의 성격이 좀 있긴 있어요. 남자애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남자애들은 어릴 때부터 전쟁놀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죠? 예, 이걸 또 남녀 차별이라고 얘기하면 참, 예,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아들하고 딸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라는 동물과 여자라는 동물의 그 차이가 확실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존재고, 나약한 존재고, 그런 인간의 공통적인 본성은 남자도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남자다워야 된다, 이런 주입을 받았던 한국 남자들이, 거기서 빨리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안경환 장관 후보자 본인 스스로가 그런 삶에 짓눌려 살아왔다는 고백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자유로워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의 그 남자다움을 이야기하는 거는 이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남성 중심의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 시대에 계속 뒤처지게 되고 적응을 못하게 되고 부적응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판사 서평도 그렇지만 다른 독후감 쓰신 분들이 많아요. 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제가 하나를 찾아봤어요. 특히 이제 언론사, 이 책이 나왔을 당시에 출판사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썼을 거예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언론사에는요, 책 담당 기자들이 따로 있습니다. 예, 책 담당 기자들이 있어가지고, 기사를 썼는데요. 자, 여기, 이제 조금 몇 가지만 제가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일보 같은 경우, 예, 문화일보는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중년을 위한 고언, 수컷들이여
더 진화하라. 그렇죠. 이 책의 주요 타겟은요, 중년 남성입니다. 제가 원래 나이 50 딱 들어섰는데요. 저 같은 남자들을 위한 책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저도 그 가부장 질서가 지배한 사회를 살았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존중받는 그런 문화적 환경에서 자라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평생을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남녀 평등의 이 질서에 손쉽게 적응하기라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부단한 자기 노력, 그리고 성찰, 자기 반성,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지속돼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계저씨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그 계저씨들이 대부분 사실 중년 남성들입니다. 그죠? 중년 이상. 중년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노인들도 포함이 되죠. 노인들도 우리 뭐 지하철 같은 데 타면 정말 예의 없이 행동하는 그런 남자 노인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안에서 특히 이제 노약자석 자리를 두고 그 임산부들과의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그 중년 이상의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그 힘이 지배하는 논리. 그래서 권력의 굴종도 참 잘하죠. 예. 힘 있는 권위의 굴종도 참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중년들이 빨리 진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늙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안경환 장관 후보자 본인의 성찰, 고뇌, 이런 것들이 역시 담겨져 있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술 먹을 때는 여자가 있어야 된다, 이게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20대 후반, 30대 이렇게 직장 생활할 때 겪었지만, 지금 현재 50대 이상 되는 중년 이상의 남자들은요, 그 룸사롱 문화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이게 그야말로 이제 옆에 여자를 앉혀놓고 술을 마시는, 여자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술을 마시는 이 문화를 거부감 없이 이렇게 받아들였던 그 시절이 있었어요. 1990년대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2002년도에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을 알게 되면서 그 룸사롱 다니는 것을 의식적으로 그만두게 되는데요.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자서전, 그 초창기에 나왔던 자서전 보면 여보 나 좀 도와줘라는 책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그때는 돈도 잘 벌고 하니까 룸사롱도 이제 갔던 이야기가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각성을 하게 되죠. 그게 80년대 초입니다. 사실 대단하신 분이에요. 80년대 초에 그런 각성을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대단하죠. 저는 2002년도에 겨우 이제 2002년도면 저도 뭐 사실 나이가 이제 겨우 이제 한 34 정도, 예, 34 정도 됐을 때고, 기자 경력으로 치면은 이제 기자 한 6년 차? 그래서 뭐 세상 물정 모르고 그냥 선배들 따라서 술집 다니고 하면서 그냥 룸사롱 다니는 것도 아무 죄의식 같은 거, 문제의식 같은 거 못 느끼고 그렇게 다녔던, 뭐 당연히 그러려니 하면서 그냥 다녔었으니까요. 그게 우리 사실 그 시대를 살아왔던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50대 이상의 중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남자들이, 특히 중년들이 그런 본성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걸 자꾸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이 책은 50대 이상의 중년을 위한 책이라는 거. 예. 그러니까 그 중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남성들의 본성이란 게 뭐냐. 그런 여자 옆에 끼고 술 마시는 이런 거에 익숙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인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굉장히 일방적인 그 여성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태도.
사실 이 부분은 요즘 이제 젊은 세대는 확실히 이런 부분은 조금 훨씬 우리 50대 이상보다는 훨씬 그 여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마 그 살아온 문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다르잖아요. 예. 그래서 세상이 막 달라진 거죠. 그래서 빨리 적응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좀 언론사도 좀 볼까요? 문화일보도 좀 정확하게 이제 중년을 위한 고언 제목 자체부터 정확하게 짚었지만 중앙일보라든지 매일경제도 정확하게 그 책의 취지 자체는 정확하게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그죠?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있듯이 저는 좀 아쉬운 거는요. 또 한겨레 신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한겨레 신문이 이 논란을 처음에 보도를 하면서 제목도 그렇고 예 뭐랄까 왜곡된 성의식을 막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기사 출발부터. 그리고 이제 책 곳곳에 이제 책을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이제 올렸는데 이 책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그 취지를 굉장히 의도적으로 몰각한 거 아니냐. 왜냐면은 이걸 기사를 만약에 쓰게 된다면 이 책 최소한 출판사 서평이라든지 그리고 각종 그 블로거들의 어떤 독후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읽어봤다면 저는 이런 평가를 쉽게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책 곳곳에 하여튼 뭐 여성 비하 뭐 부적절한 거 나와요. 예를 들어서 성매매 같은 경우 있잖아요. 성매매에 대한 이야기도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젊은 여자는 정신병자만 아니라면 거지가 없다는 말이 있다. 구걸하느니 당당하게 매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안경환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과거 시대를 살아왔던 50대 이상 중년들의 삶,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을 한 거예요. 예? 서술을 한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매춘이라는 것이 근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 세속의 법은 결코 시장의 원리와 인간의 본능을 정복하지 못한다. 그 어떤 고결한 종교와 윤리적 이상을 내세워도 그리고 아무리 엄한 처벌을 내려도 매춘을 근절할 수는 없다. 젊은 여성의 몸에는 생명의 샘이 솟는다. 그 샘물에 몸을 담가 거듭 탄생하고자 하는 것이 사내의 염원이다. 부끄럽지만 과거에 왜곡된 성의식 어떤 그런 교육을 받았던 중년 이상의 남자들은 이런 생각을 아마 많이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매매춘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존재했었고 앞으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법으로 때려잡아도 없어지기 힘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요, 매매춘을 정당화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회적인 현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욕구, 식욕, 성욕, 무력, 이런 욕구가 있잖아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매매춘이라는 것이 과연 없어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것도 시장 원리가 작동을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매매춘이 정말 문제가 됐던 것은요. 그때는 납치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80년대 같은 경우는요. 진짜 여자 혼자 길거리 다니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무서웠던 시대였어요. 왜냐면은 진짜 봉고라고 그러는데요. 봉고차로 이렇게 진짜 길 가다가 탁 세워놓고 그냥 순식간에 납치를 해가지고 실어 가버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제로 납치한 여성을 매매춘 쪽으로 팔아 넘기고 돈 주고 진짜 우리 옛날 그 노예제도 있었던 시대에 사람을 사고 팔듯이 그렇게 사고 팔았습니다. 그 영화가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가 있는데, 그 안성기 씨가 출연한 고래사냥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매매춘에 그 납치된 그 여성을 구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이제 안성기 씨가 주연을 하고 가수였던 김수철 씨도 나오고 뭐 하여튼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 시대를 반영한 영화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안경환 교수가 이 표현을 한 게 여기에 노예제도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언론은 그 노예제도 이야기를 쏙 빼버렸어요. 마치 안경환 장관 후보자가 매매춘을 뭐 합리화하고 정당화한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슨 여성의 몸에는 생명의 샘이 솟는다. 뭐 이런 표현을 가지고 마치 그런 여성의 몸을 그렇게 매매춘을 통해서 남자들이 자기 만족을 하는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제가 보기엔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왜곡입니다. 예, 왜곡이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냥 좀 답답해요. 그리고 요즘 세대 같은 경우 데이트 폭력 문제가 많이 되죠. 사실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는 지금도 문제가 되지만 과거에는요, 데이트도 아닌데 사실상 강간에 가까운 그런 일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요, 여자랑 하룻밤을 자면 평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어요. 20대까지. 계속 그렇게 갖고 있었던 게, 동시에 그 반대 이면이 뭐냐면은 여자는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 논리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는 순결을 지켜야 된다 하니까 사실 저희 남자의 입장에서는 이거 여자의 순결을 내가 빼앗았으면 내가 그 여자를 책임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자유로운 남자들도 많았죠. 특히 이제 뭐 직장 같은 데서 직장 상사들이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부하 여직원들을 성추행하거나 그다음에 성폭행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보다는 그 피해자인 여성들이 순결을 빼앗겼다는 어떤 그런 수치심에 시달려야 했고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안경환 장관 후보자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그 중년 이상 50대 이상 중년들이 살아왔던 그 시대에 아주 낡은 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은요, 50대 이상 중년들이 읽게 되면 굉장히 나쁘끄럽고 속내를 들키고 좀 짜증이 날 수 있는, 뭐 물론 이렇게 세상 변화에 발맞춰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볍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그래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지 하면서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정말 여성을 비하한다 이런 식으로 너무 몰아가는 것은 좀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 조금 너무 솔직하지 못하다. 언론이.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 이 논란 때문에 다양한 블로그 이제 독후감을 읽어봤는데 굉장히 좋은 독후감이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여성분이 쓴 글인데 오히려 이 책의 그 허접함을 이야기하는 여성 비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책이 너무 좀 성의 없이 쓰여진 측면을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독후감이 눈에 좀 확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군데군데 안경환 장관 후보자의 이 책이
다양한 사람들의 그 저서를 인용을 했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책을 아직 제대로 못 봐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일단 그 어떤 블로그의 글을 보니까 사진을 막 찍어서 올렸어요. 예, 막 그 뭐죠? 색칠을 해가면서 표시를 해가면서 인용된 것들 뭐 무라카미 류부터 해가지고 니체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의 그 책을 이렇게 인용을 해왔는데 문제는 이분이 이 책을 굉장히 비판을 막 했는데 뭐냐면은 구성도 좀 엉망이고 이것저것 빌려와가지고 너무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난삽하게 쓴 거 아니냐 이런 굉장히 혹독한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분 취지는 그런 거예요. 이런 거를 그래도 교수까지 지내신 분이 이런 책을 쓰면서 이렇게 좀 허접하게 보이는 허접한 책을 여성 비하 이런 게 허접하다는 게 아니고 구성 자체도 그렇고 예. 내용도 좀 뭔가 문맥이 안 맞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막 지적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지점에서 이 책을 너무 쉽게 쓴 거 아니냐. 너무 그냥 남자라는 것들을 자신이 살았던 그 세대의 그 이야기를 너무 쉽게 규정을 하고 너무 쉽게 쓴 거 아니냐. 예. 그리고 일반의 오류가 곳곳에 등장하고 이런 것들 요런 비판을 한다면 차라리 좀 더 낫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이 독후감을 읽으면서 해봤습니다. 그 독후감 이 프롤로그를 보면요. 그 다행스럽게도 프롤로그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자기 그 안경환 장관 후보자 스스로 이 책을 그냥 대충 썼다는 자기 고백이 있어요. 예. 자기 고백이 있고 사실 저도 책을 아직 못 봤지만 이 독후감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게 지금 좀 굉장히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세월호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에는 어떤 무속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 확정적으로 좀 표현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책을 너무 쉽게 쓴 그거는 좀 비판을 좀 받아야겠다.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이렇게 지금 가는 거는 굉장히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걸 그 종편에서 마치 엄청나게 한 인간을 그 남녀 차별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저는 인격살인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이런 부분은 언론이 조금 자중하기를 좀 촉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그걸 떠나서 지금 이분이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그리고 그동안 이제 서울대 법대에서 오랫동안 교수 생활을 하면서 인권 개선을 위해서 해오신 역할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마찬가지로 서울대 법대 로스쿨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한인섭 교수님이 페이스북에 정리를 참 잘 하셨던데요. 이분이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서울대 법대 학장을 하고 계실 때, 그때 당시에 교수가 34명이었는데 저는 남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학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신규 교수 7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4명을 여자 교수로 뽑았대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제 이건 남자를 차별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까지 받았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여성 단체로부터 그 여성 인권 개선 하는데 공헌을 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상도 받고
그리고 이분이 인권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진짜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이 그 여성을 비하하기 위해서 책을 썼다고 그렇게 맥락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법무부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검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안경환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법무부가 인권 보호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소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책을 남자란 무엇인가 이 책을 빌미로 인권 여성을 비하하는 사람이 인권 보호 기능을 해야 할 법무부 장관 가는 게 적절하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이 논리가 정말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를 저는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분만큼 인권에 대해서 인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물론 더 훌륭하신 분들도 많겠죠. 그러나 특히 법을 전공하고 그러신 분 가운데 이분만큼 더 잘난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또 이분보다 못한 분들이 정말 많은 게 또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나이 70 가까이 되신 분이 이 정도 그 소양을 갖고 있는 것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단한 자기 노력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예.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자란 무엇인가 이 책은요. 개저씨가 되지 않는 법을 일러주는 책이에요. 남자들을 향해서 당신들 빨리 그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를 개선하지 않으면 추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시대에 뒤떨어져서 사회에 적응하기, 사회 부적응자가 될 수 있다는 그 경고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책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일이 물론 제가 이제 하지 말라고 해도 당연히 누군가 또 하겠죠. 왜냐하면은 안경환이라는 한 인간을 흔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기 위한 목적으로 끊임없이 이걸 이슈화 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과 관련해서는 일단 네이버 검색을 해가지고 그 다양한 서평, 이 책이 나왔던 시점, 작년 11월, 12월 그 당시에 다양한 서평이 나와 있거든요. 그 서평을 읽어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논란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아실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을 해나갈 적임자다. 그분이 왜 적임자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UBC 홈페이지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셨어요. 벌써 3만 명 넘게 보셨더라고요. 예, 제가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 논란은 이 정도로 한번 우리 열심히 검색해가지고 내용을 좀 정리하면서 반박을 해 나간다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종편은 어차피 계속 떠들겠지만, 누군가 반박을 계속 해야 떠드는 걸 멈추겠죠. 예, 제가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남자란 무엇인가 그 책을 둘러싼 논란, 어줍지 않지만, 저도 그 책을 다 읽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거라 가지고, 감히 장담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다 읽으신 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저의 생각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논평은 이 정도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경환 장관,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여러분들 대충 아시겠지만 서울대 법학과 명예교수입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당시에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냈고요. 자, 그럼
이 논란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일단 확실한 것은 맥락을 거세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표현만 따가지고 그 책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출판사 서평 그리고 각종 그 블로거들이 쓴 다양한 그 서평을 한번 제가 훑어봤어요. 그리고 언론 기사도 좀 찾아봤습니다. 이 책이 나왔던 시점에 나온 언론 기사도 찾아봤어요. 자, 먼저 출판사의 이야기입니다. 출판사가 공식적으로 지금 밝혀놓은 그 입장,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언론사에 배포한 그 서평이 있습니다. 출판사 자체적인 서평인 거죠. 이 서평을 보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세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남자들에 대한 약간 충고가 담겨진 책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특히 이제 사실 이 책을 쓰신 분이 벌써 이제 나이가 70이 곧 가까워지신 분이잖아요. 지금 한국 나이로 69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과는 무관한 일반화의 어떤 그 오류랄까요?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은데요. 어쨌든 남자들은 그 남자도 뭐 용감하고 씩씩하라 그러는데 남자도 굉장히 불완전하고 나약한 인간이에요. 그죠? 그 인간의 본성을 빨리 받아들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막 권력을 추구하고 또 막 어떤 영웅 남자들 그 무협지 대하 드라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사극 같은 거. 칼싸움 하는 거 좋아하고 전쟁 영화 이런 거 좋아하고 남자들의 성격이 좀 있긴 있어요. 남자애들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남자애들은 어릴 때부터 전쟁놀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그죠? 예, 이걸 또 남녀 차별이라고 얘기하면 참 예,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 아들하고 딸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라는 동물과 여자라는 동물의 그 차이가 확실히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존재고 나약한 존재고 그런 인간의 공통적인 본성은 남자도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남자다워야 된다 이런 주입을 받았던 한국 남자들이 거기서 빨리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래서 안경환 장관 후보자 본인 스스로가 그런 삶에 짓눌려 살아왔다는 고백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자유로워지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관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하지만 변화를 인지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부족한 남자는 시대 흐름을 읽기는커녕 자기 성찰도 벅차다. 이러한 남자를 위해 저자는 인문학과 사회학을 넘나들며 21세기 남자가 갖추어야 할 남성다움을 제시한다. 자, 이 남성다움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은 남자들은 저도 남자지만 남자는 함부로 울어서는 안 된다. 용감하고 씩씩해야 된다. 특히 저도 이제 장남인데 장남 같은 경우는 부모님을 그 나중에 이제 공양해야 되고 모셔야 되고 동생들을 잘 보살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뭐 맏딸은 뭐 살림 미천이라는 등 그런 편견에 가득 찬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 남자들 안경환 장관 후보자처럼 나이를 많이 드신 양반들은 특히 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남자들한테 좀 잘 늙어가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담은 책.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막 발전하고 있고, 특히 여자들의 그 남자 여자의 어떤 좀 비교 같은 걸 좀 하긴 하죠. 그래서 이걸 제가 보기엔 너무 일반화나 단순화를 너무 좀 과감하게 한 그런 측면이 좀 비판을 받을 소지가 오히려 있죠. 그런 부분은. 근데 이거는 여성 비하라든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순욱입니다. 정치 신세계 오늘은 제가 그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그 논란을 갖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여성 비하라는 측면에서 많은 비판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사를 다 보셨겠지만 여성은 술의 필수적 동반자, 권력만 가지면 미인은 절로 따르게 마련, 뭐 이런 뚝 떼놓고 보면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그래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종편 같은 경우는 진짜 이런 표현만 가지고 굉장히 형편없는 남자로, 인간으로 그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구하려고 교보문고 쪽을 알아봤는데 교보문고에 책이 없더라고요. 이게 논란이 되면서 벌써 책이 다 팔렸는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도서관에 이제 열람을 신청을 했는데 벌써 이제 빌려간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책을 구할 수 없었다는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안경환 장관 후보자가 지금 쓴 책 이름이 남자란 무엇인가 라는 책인데요. 지난해 11월에 출판한 책입니다. 네, 얼마 되지 않았죠. 한 7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 시대를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가부장제 질서, 그리고 남존여비가 좀 남아 있었고, 남자는 어때야 하고, 여자는 저때야 하고, 이런 편견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던 그런 사회죠. 사실 남녀평등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크게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한 것도 굉장히 오래된 역사는 아닙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과거 10년 전, 20년 전, 심지어 이제 30년 전으로 가면 굉장히 지금 세대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편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안경환 교수 같은 경우는 이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판사 서평을 보면 그 남성의 본성, 심리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비교 분석하고 이 시대의 바람직한 남자의 삶을 모색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의 성격은 어쨌든 남자들 정신 차리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표현들은 그런 가부장 질서라든지 남존여비, 그리고 그런 시대를 살았던 남자들이 갖고 있는 여자에 대한 어떤 편견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출판사 서평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1세기 사회는 날이 갈수록 기존 고정관념과 편견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